주고 거기다가 더 많은 돈을 뭐 주는지 커피 한 잔을 사서 해결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말로만 해결이 되는지 전 모르겠지만 그건 뭐 빈손으로 되겠습니까? 그 안에 부패가 없겠습니까? 온갖 조작질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기를 고소한 사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부패한 사법 권력과 손을 잡으면 변호사도 선임할 필요 없고요.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복. 합법적인 보복. 그 사람을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피해자고 증거도 다 있는데 경찰서도 조사 안 해주고 검찰에 조사 안 해주고 또 법원에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받아서 끝까지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유튜브에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더 빨리 더 엉터리로 처벌을 했을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교통사고가 10월 15일 날 났습니다. 22년. 그래서 나서 제가 잘 몰랐어요. 저는 몸이 아파서 눈을 감고 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지 몰랐고 교통사고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떤 충격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이 사람들이 욕도 하고 우리 차가 잘못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또 교통사고 상해를 주장했습니다. 그 차에 사람들이. 그래서 병원비, 차량 수리비 그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상해 진단서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그러니까 병원비 이런 거 공갈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합의금 700만 원으로 모든 법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상호간에 합의를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합의는요. 민사 합의가 아닙니다.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합의한 것입니다. 누구랑? 이 차를 운전했다고 하는 최 씨라는 남자랑 합의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차를 운전한 사람이 최 씨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속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돈을 건네줄 때는 몰랐죠. 그리고 이 차가 앞지르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몰랐죠. 앞지르기를 저희가 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랑 2, 3일 지나가지고 통화를 했더니 누가 본 사람이 있다고 거기 CCTV도 있다고 제가 말했던 이 사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인했습니다. 그 차에 여자가 운전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통영경찰서에서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이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범죄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운전자 바꿔치기, 법인 도피 이런 죄가 있거든요. 앞지르기 중과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차는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남자는 보험이 되죠. 이 남자 차니까. 근데 그 차를 어떤 여자가 운전했거든요. 권 씨라는. 그러니까 보험 적용이 안 되죠. 부부가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줘요. 통영경찰서도 대구 성서경찰서도. 이 사람들이 보험이 돼 있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죠. 경찰서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본 결과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조서에 현대해상으로 되어 있어요. 보험이. 그런데 요 수사 기록 보고서 같은 데에 보면 DB보험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운전했으니까 여자 보험이 중요한데 DB보험이 아니고 현대해상보험도 아니에요. 그 여자는. 그 여자는 사실 나는 무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런 걸 따지니까 롯데 캐슬에서 2달짜리 종합보험, 사고 직전에 가입한 2달짜리 그 종합보험을 그걸 문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근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 문서는 허위사문서, 위변조된 사문서라고 보입니다. 그 사람이 롯데 캐슬에 가입되어 있으면 왜 DB보험사로 견적서를 제출했겠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그들이 제출한 견적서입니다. DB보험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운전자도 없고 피보험자도 없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고일이 22년 1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일이 10월 15일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동차 최초 그 수리를 10월 15일 날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맞죠? 10월 15일 날 사고니까. 입고 일자를 10월 16일로 했어요. 맞죠? 10월 16일 날 요 차가 들어갔죠. 입고됐죠. 근데 사고 일자를 왜 이렇게 바꿨냐면 운전자 바깥치기가 드러났으니까 깨림칙하니까 아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그 보험으로 재청구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1월 28일 무슨 사고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1월 28일로 해가지고 날짜를 바꿔서 보험금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험 사기죄가 있어요. 이 운전자도 그러고 차주도 그러고 명백한 이런 증거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무고했다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소를 법원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검찰청에서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썩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따지니까 나를 갖다 감방 보낸다고 협박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두렵지도 않습니다. 나는 더한 환경에서도 살아봤으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 하만이 나무에 매달렸듯이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해요. 당신들 바로 그 자리에 매달릴 것입니다.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민원 사건은 민원으로 접수한 것은 형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구 정서경찰서에서 제 범죄 신고를 이거는 형사 사건이 아니다. 요건 민원 처리를 해야 될 사건이다. 라고 접수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공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범죄 서류를 형사소송으로 제멋대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서면은 내가 여기 제출했던 서면들은 제 소유예요. 여기에다가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이게 왜 이런 접수증을 줬는지. 나중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나중에 제가 접수증을 보니까 접수증이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검찰청 접수증이에요. 제가 이 사건도 대검찰청에 제출을 했죠. 입건이 됐는데 통영경찰서, 대구성서경찰서는 내 고소장으로 조사 한번 해주지 않습니다. 내 고소장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민원명 고소장. 그러니까 고소사건이죠, 이거. 이건 형사소송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고소장으로 접수받았으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정보 공개를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정보공개 처리법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접수증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정서 같은 것도 법무부에 이 일로 제출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민원명 진정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민원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면 보세요. 여기도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것도 입건됐어요. 입건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이송이 돼갖고 통영지청으로 가거든요. 이게
1년, 2년을 두고 조사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영경찰서나 거제경찰서로 이송을 해서 조사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조사도 안 해주고 무조건 무고라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재판을 할 때 오토 원비호 같은 사람들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구형을 하잖아요. 처벌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지금. 참 기가 막힙니다.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민원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대구 정서경찰서장님이 민원으로 접수했다고 공증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와야 돼요. 이거 보세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민원 처리법은 형사처벌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 행정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이 목적이다. 이 목적이 틀린 거예요. 형사소송이랑. 이거 보세요. 근데 형사소송의 목적은 뭐냐면 국가 형벌권의 대상으로서 범죄는 형사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그 사실관계가 확장되어야만 형벌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이거는 어떤 형사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시켜서 형벌을 부과하려고 그래요. 형사 처벌을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건. 그러면 이제 자명해졌어요. 제 범죄 신고로 받지 않고 민원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민원 처리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원 처리법으로 하지도 않고, 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죄를 덮으려고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죄를 덮으려고 민원 처리를 한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보복을 한 것입니다. 저한테 보복을 한 거예요. 국가 공권력이. 왜 우리 편 사기꾼을 건드렸냐? 우리 라인에 있는 사기꾼을.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하면 안 되지. 우리는 해먹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 그 행동대원을 네가 건드렸느냐? 그런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범죄 신고를 명확히 했는데 어떻게 민원 처리법에 적용을 시켜서 국가 공공기관이 그걸 민원으로 처리합니까? 그럼 거기까지는 내가 그래 당신들이 권력이 있으니까 뭐 범죄도 범죄가 아니다. 뭐 거기까지는 내가 100번 양보해서 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 안 돼요. 죄를 분명히 상대방이 졌는데 그래서 내가 제출한 신고서를 민원 처리해 놓고선 그 접수증을 발급해 놓고선 그리고 1년을 지내고 다 잊어버릴만 할 때 뭐 날짜를 바꿔갖고 사건 번호를 하나 내가 제기하지도 않는 형사소송 사건을 경찰서가 만들어서 그거 하나만 해도 큰 죄입니다. 조작 날조죄예요. 그거. 형사소송법에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소하고 내가 제기하지 않는 사건을 경찰서가 만들어서 사건 번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민원 사건에 제출된 자기 공공기관에서 민원 사건이라고 해서 접수증을 발급한 것을 그 서면 중에 3가지 서면이 있는데 그 중에 1가지 서면만 싹 빼가지고 제 멋대로 형사소송 사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놓고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것도 알리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혐의도 없는데 이런 걸 제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고다 이런 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형법의 무고죄는요. 제 156조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어야 돼요. 이게 형사처분을 할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원으로 접수받아 놓고선 민원처리법은 형사처분의 목적이 아닌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국가 수사기관에서 민원으로 접수받아 놓고선 그걸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그 국민들을 사기꾼의 그런 밥으로 만들어서 무고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래 나중에 이런 걸 따지면 우리는 몰랐지. 이거는 고소를 제기한 그 사람이 문제지 이러겠죠. 왜? 아니 이제 요거는 회피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들이 모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민원 접수한 것은 대구 성서경찰서 공공기관이니까 고소장 읽어보고 아 이거는 형사처분이 아니고 범죄가 아니고 이건 민원이야 이렇게 받은 거니까. 그래 놓고선 그걸 갖다가 제가 제기하지 않는 사건을 만들어서 형사소송 사건을 만들어서 민원으로 본인들이 민원이라고 인정했던 그 서면을 싹 뽑아가서 도용해서 도둑질해 가서 형사소송 사건을 만들어서 무혐의 처분을 멋대로 한 거니까. 이게 고의가 아닙니까?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수사기관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성립 요건이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돼요. 허위 사실. 그 허위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소했냐면 운전자 바꿔치기. 자, 이게 제 고소장 중에 있어요. 이거 제 고소장 중에 사고 짓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고 한다. 이런 것이 제 고소장에 있습니다. 그럼 제 고소장에 협박, 공갈, 운전자 바꿔치기, 뭐 범인 도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운전자 바꿔치기 하나만으로도 그거 형사 범죄니까 범인 도피죄 그거 하나만으로도 뭐 다른 것도 많습니다. 변호사법 위반도 있고 과실치상도 있고 사기도 있습니다. 보험 사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범죄 그런 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안 따지더라도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무고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제 고소장이 허위가 아니니까. 그리고 뭐 협박이다 그런 거는 뭐 경찰이 이게 무슨 협박이야. 그럴 수 있겠죠. 논란이 되죠. 그러면 협박은 상대방의 말이나 어떤 해악의 고지를 듣고 두려움을 느껴야지 되거든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 여러분,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했던 건 뭐냐면 돈을 1,000만 원 가까이를 이렇게 뜯어갔는데 계속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그 상해 진단서 끊고 병원에 누우면 수천만 원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게. 뭐가 협박 공갈이에요? 이 사람들이 상해 진단서도 없고 상해를 당할 만한 영상도 없는데 교통사고 상해를 주장해서 속여서 돈을 갖다가 편치 갈취한 건데 그거 만약에 협박죄가 적용하기 싫으면 뭐 그 정도로 끝냈으면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대구 성서경찰서, 대구 서부지원, 서부지청, 통영지청, 통영지원, 통영경찰서, 경남경찰청, 거제경찰서, 대구 달성경찰서, 부산 해운대경찰서
부산 동부지청 그 관계자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기꾼들한테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무고고소, 명예훼손 고소를 받아서 또 저희 아내를 치상죄로 뒤집어 씌워서 체포하고 가짜 체포영장 발행하고 온갖 나쁜 짓을 지금 하고 2년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실제로 이런 범행이 있는데 이거를 신고했더니 이걸 민원 접수하는 게 맞아요? 민원 접수를 했으면 수사기관에서 공증한 건데 민원이라고 그러면 형사처벌 목적이 아닌데 무고죄는 범죄 성립하려면 형사처벌할 목적이어야 되는데 당신들이 형사처벌할 목적이 아니라고 해갖고 그렇게 접수해놓고서 민원으로 그거를 나중에 제가 형사처벌할 목적이었다고 뒤집어 씌우면 되겠습니까? 내가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고 고소하면 이게 인정이 돼요? 수사기관에 수사해서 맞아 운전자 바꿔치기 했어 이렇게 인정해야지 사실로 규명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고 했을 때 녹음을 들려줘도 상대방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고 하는데 대구 성서경찰서, 통영경찰서 이런 데서 그 녹음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 과장급 그런 간부급 사람들. 뭐 과장은 아니죠. 뭐 더 높은 사람들이죠. 내가 그 직급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요. 범인이 자백했는데 그리고 대구에 가면 통영으로 가라 그래요. 거기가 관할지니까. 통영으로 가면 그건 대구로 가라 그래요. 그냥 안 하는 겁니다. 뭐 안 해요. 그 녹음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데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들려드릴게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차에 지금 선생님 차에 타고 있던 그 사람이 몇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운전석에 선생님 타고 계셨고 운전하셨던 분은 선생님 그 아내인가 봐요? 아니죠. 배당하고 옆에 여자친구, 그럼 뒤에 5명. 그 조수석에는 누가 앉았었어요? 거기 주차하실 때. 그때 본 사람들이 그 여자분이 운전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옆에 있었던 자, 보세요. 예, 여보세요. 자,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맨 처음에 그 차에 4사람이 타고 있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5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남자가 운전했다고 자기가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조수석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고. 근데 나중에 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여자가 타고 있었다 운전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이 그 다음 날이죠. 지금 이 녹음 그 다음 날 이 사람이랑 또 통화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사람 운전자 바꿔치기를 전제로 해서 다 시인했습니다. 네네. 아유, 네 전화 주셨네요. 예? 아까 네. 안 받으셔서. 예. 그래요. 뭐 좀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안 되겠어요? 네네네. 전 뭐 얘기할 게 없으니까요. 보험 처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그 최 선생이랑 저랑 그걸 돈을 주고받고 합의를 할 아무 법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최 선생님한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전 괜찮습니다. 근데 경찰서에 그거 안 하기로 하고 저한테 돈을 받으신 거죠? 합의서에 적혀 있는 내용. 자, 보세요. 이 합의서를 좀 보세요. 이 사람이요 돈을 이렇게 받았는데 2, 3일이 지나서
문자로 경찰 신고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람이 아파서 병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공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돈을 이렇게 받으면서 민형사상 모든 법적인 책임을 합의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깨고 돈은 돈대로 다 받고 또 다른 차 사람을 시켜서 신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경찰 신고를. 10월 19일 날.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이건 협박이고 공동 공갈이거든요.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상대방한테 들을 때 마음에 긴장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1,000만 원 가까이 돈을 이렇게 부정당하게 뺏겼는데 그거를 따지지 않고 우리가 요 당시까지는 제가 그러면 당신은 내 피해에 대해서 나도 피해가 있으니까 내 피해는 보험 처리를 좀 해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보험 처리를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제가 보험 처리를 제가 거절했다고 그래요. 물론 10월 15일 날은 경미한 사고 같으니까 또 자꾸 이 사람들이 통영경찰서로 끌고 와서 치상 사건을 만들려고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돈을 얼마 주고 끝내고 싶었죠. 그걸로 범죄 기록이 남는다든지 나중에 외국에 나갈 때 비자 신청할 때 어려움이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분명히 보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이 거짓이에요. 이제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뭐냐면 경찰서에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이걸로 이렇게 깨끗이 하자 그리고 거기 범법 부서진 게 얼마나 그래서 제가 드린 거 맞죠? 예예예. 그런데 내용 그대로 이제 그런데 바로기로 어제 경찰을 그런 걸 갖다가 나한테 말한 이유는 뭐예요? 거기 내용 적힌 대로 지금 말씀 안 하시니까 어디 적힌 대로? 그 저희 합의서 적힌 내용대로. 그러면 내가 말할게요. 이 사람들이요, 범버가 망가졌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또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아프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특히 뒷좌석에 있었던 사람, 뒷좌석에 3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2사람으로 바꿔놨어요. 아까 맨 처음에 녹음에 이 사람이 거기 5사람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차에. 그 뒷좌석에 3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백한 거예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3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통사고 상해를 심하게 다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돈이 뭐냐면 자동차 범버 수리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다쳤으니까 병원비고 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통사고 상해를 주장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해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교통사고 상해 진단서도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앞지르기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교통사고 상해 공갈이에요. 그리고 저희한테 돈을 받는 그날 또 보험 신고를 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산타페 차도 그러고 아반떼 차도 그날 신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험 처리를 또 해서 중복 배상을 받았습니다. 날짜까지 바꿔서. 그러니까 이게 죄가 적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간 지내서 이렇게 뒤집어서 무고를 걸 수 있습니까? 이거 범죄자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수사기관에서 한 일입니다. 대구 서부지청 이 일을 처리했던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들으세요. 당신들이 나를 끌어다가 요새 검사가 찍고 법관이 판결하면 죄가 없어도 다 뒤집어 씌워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나를 실형을 선고를 못하겠습니까? 어디다가 못 집어넣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거 두렵지도 않고 당신들은 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마음대로 마음껏 권력을 향수하십시오. 당신들보다 더 시퍼런 무서운 사람들도 우리가 다 젊었을 때 경험했어요. 그들도 다 감방에 갔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권력을 행사하지만 권력에 취해서는 모르죠. 그 당시에는. 하지만 그 종말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했고요. 이 경찰서에서 이렇게 운전자 바깥치기를 인정했습니다. 편을 드는 거야. 자, 공정평력 부인해요? 네. 그러면 됐지. 근데 자. 나한테 지금 부인 안 합니다 그랬습니다. 운전자 바깥치기 부인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조사관님이 지금 나한테 뭘 근거로 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냐고 나한테 되묻는 거예요. 다 아세요. 예, 여보세요. 또 편을 드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세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통화나 문자나 우리 대화를 갖다가 내가 녹음하고 있는 거는 내가 좋지 않은 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거 공정하게 하면 내가 기억 넘어갈 거야. 평력 부인해요? 옆에 있었던 그 여자, 운전자 바꿔치기 했던 그 여자가 제가요 조금도 나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받아가고 그랬으면 또 계속 그렇게 돈을 뜯으려고 경찰들이랑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면 이렇게 해서 넘어갈 마음이 있다 내가. 그런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자, 계속 마저 들어보세요. 술을 먹었는지 무면허인지 난 잘 모르겠어. 나 그거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조사관으로서 그거 조사해서 최병록이 원래 내가 시초에 말했지만 자, 그리고 이렇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고 통영경찰서 교통팀에서 다 말했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서 뒤집습니다. 안 했다는 거죠. 범인 도피도 없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운전자 바꿔치기를 모른다? 아니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 수사관이니까 정확하게 말해요. 모른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없었다? 범인 도피가 범인 도피 바꿔치기 이런 행위가 없었다. 없었다? 네, 저 그러면 처음부터 그 여자가 운전을 했고 떳떳하게 그 여자였다? 네, 저 그런 판단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판단해요? 몸이동 의심 있으시면은 또 이제 그렇게 또 하시면 됩니다. 법적 조치 하시면 됩니다. 법적 조치인데. 그럼 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알았어. 고발도 하시고 진정도 하시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저한테. 사실 그러고도 경찰관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네. 경찰관이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이렇게 하면 말씀하지 되나? 마세요. 네, 뭘 말씀하세요? 선생님한테 다 내가 말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몇 달 지나서 다 증거가 있는데 뒤집습니다. 이게 어떻게 경찰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경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위에 송치를 해서 재판을 받아도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네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될 거다라는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을 받은 것이죠. 내가 이거 왜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지청에서 사기꾼들한테 무고고소를 받아서 저를 조사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건 무고죄가 이거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럼 왜 그랬을까? 네, 나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 통영에서 진행되는 교통사고 공판이 1년이 지났는데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통영에서 또 경찰관들이 제가 무고했다고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6사람이. 본인들이 이렇게 범인 도피를 시켜놓고, 본인들이 증거를 조작해놓고, 내가 그걸 조작했다고, 허위 공문서를 썼다고, 운전자 바깥식을 덮었다고, 내 고소장을 은닉하고 조사해주지 않는다고, 그거 다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 조사 하나도 안 해주고 그걸 무고죄로 걸었는데, 그게 통영지청을 지나서 조사 한 번 안 해주고 그냥 공판이 회부됐어요. 그 공판이 회부돼서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왜 대구에서 사기꾼한테 그걸 받아서 할까? 그 공판 가운데 제가 제출하는 증거들, 얼만큼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계속 겁박을 하는 거, 요거 하나하나가 다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법원 근무자 여러분, 아니 대부분의 법원 근무자 여러분이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 근무하시는 부패한 공무원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들어보세요. 그거 시인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버렸다고 그랬어요. 들어보세요. 하고 나중에 지금 어쨌든 그 얘기를 해. 없앴어요? 없앴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제출받은 걸 없앨 수 있어요? 없앴다고 안 했잖아요. 네, 뭐라 그랬어요? 없앴다고 네. 표현하던가. 네, 그럼 뭘? 지금 그렇게 들었어요, 내가. 없앴다고 얘기 안 했다 아닙니까? 그럼 뭐라 그랬어? 없어지는 거다 그 얘기를 했잖아. 그럼 우리 지금 없어진 것 같다고? 이제 반납을 했는데. 네, 교통사고로 접수를 해갖고 잠깐만요. 예, 그런 걸 녹음하고 있습니까? 녹음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녹음해야죠. 지금 녹음하는 걸 하나 참에 말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러면 일이 김책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제 말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제 나는 말 들어보십시오. 제 말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녹음하면 상관없다니까. 나는 만약에요. 네, 그래요. 그 차에 지금 선생님 차에 자, 요거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보고서는요, 통영경찰서에서 작성한 겁니다. 1시는 22년 10월 20일입니다. 통영경찰서장,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피해가, 인적 피해가, 3명이 부상당했고, 또, 피해액이 500 몇십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10월 20일 날, 여기 보면 이제 아반떼 차에 경상 2주, 이렇게 누가 상해를 당했다고 나오는데요. 요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출한 거는 질병진단서인데요. 상해진단서가 아니라, 그래서 상해라고 나오면 안 돼요. 상해라고 나오면 안 됩니다. 신경통 같은 거예요. 교통사고 상해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허위를 적어놨고,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람들이 질병진단서를 제출한 게 언제냐면 11월 달이에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10월 달에 부채도사님들이죠. 그냥 아주 미래를 예견하니까. 미래에 누가 진단서를 제출하는지 몇 주로 진단서를 제출할지를 미리 알고 보고서를 쓰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천공도사님보다 더 대단해요. 수사기관이 아니라 거기다 점집을 차리세요. 여기 보면 DB손보사의 이 운전자 권씨가 여자거든요. 가입돼 있다고 그랬는데 DB손해보험사에 권씨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허위죠. 이 사람 보험 가입돼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반떼 차
운전했기 때문에 아무 배상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에 대한 손해는 아직도 2년이 지났는데도 보험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통영경찰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갈 줄 알았겠죠. 그 뒤에는 통영지청, 통영지원, 대구서부경찰서, 성서경찰서, 뭐 이런 법원, 지청 그런 데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아반떼 차에 승차 인원이 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에 몇 명이 타고 있는 걸 계속 속이고 있어요, 지금. 4사람이라고 그랬다, 0명이라고 그랬다, 5사람이라고 그랬다. 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사람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 사람이 타고 있는 거를 왜 이렇게 문서상 속이고 있냐면, 거기에 공갈을 했던 사람들이 조서에 다 빠져 있어요,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 빼놨으니까 뭐 공갈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사람이 5사람이 이 차에 타고 있었다고 자백한 말이 있어요. 또 그거를 뭐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어요. 말실수였다. 2번, 3번을 그렇게 말했는데 말실수였다. 이렇게 쓴 거는 오타였다.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요. 허위사실이라고, 이렇게 5명을 0명이라고 했다든지 그러면, 그 한 가지만 틀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게 조그만 꼬투리 잡아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경찰서랑 검찰청이랑 법원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항상 예산 문제, 인력 문제를 얘기하면서 정말 이렇게 민생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범죄를 가지고 이렇게 조작질, 장난질을 해서 그걸로 큰 돈, 작은 돈을 해먹어야 되겠습니까? 큰 거는 마약 범죄를, 작은 거는 이렇게 교통사고 몇 천만 원짜리 그런 이권에 개입해서 이런 짓을 해야 되겠어요? 이런 짓을 하고 무사할 줄 알겠습니까? 이걸 따지니까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무고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가짜 체포영장 가지고 와서 국민을 여러 번 체포하고 겁박하고, 그리고 공판에 확 회부해서 실형 나오니까 이렇게 겁박하는 거예요? 함께? 이 일들을 진행했던 분들은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력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2,500만 이상 보셨습니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저와 함께 이 부패한 공무원들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처벌할 것입니다. 요 정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